자, 들어오시오. 어서 오시오. 짠짠. 하이. 아직 왜 동영상 안녕. 깜찍이야. 나 깜찍이야? 라온아 오랜만이야. 저 지금 라온인가요? Hey, my name is 도진. Yes.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지. 라디오 튼 거 아니지 내가? 네, 책 읽는 거북이 라디오였어. 여기 비 오나요? 제가 봤을 때 안 오고 있던데요. 하이 도진 오파. 내일 시험이라고요? 그러면 얼른 끝내드려야 하나? 얼른 끝내드려야겠는데. 밥 먹었어? 저 지금 먹자마자 바로 트는 거예요. 오늘 약간 뭐라고 해야지? 그걸 뭐라고 하지? 되게 다양한 종류를 파는 막 까르보나라도 있고 김치찜도 있고 쫄면도 있었고 김밥도 있었고 소떡도 있었고 진짜 다양한 종류 시켜놓고 먹었어요. 약간 그래도 제 방송의 좋은 점 중 하나가 들으면서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들으면서 공부해도 괜찮지 않을까? 뷔페 아니에요. 시켜 먹었어요. 약간 뷔페 느낌으로, 물론 막 서서 집어 먹은 건 아니지만 일단 좀 더 이야기 나누다가 메이즈분들 더 들어오고 뭐 좀 입도 풀 겸 토크하다가 책 소개해드리고 읽도록 할게요. 오늘 어때? 오늘요? 제가 오늘 하체 운동을 했거든요. 혁이가 알려준 하체 루틴이 있는데 혁이가 만들어준 루틴인데 이 웬걸 허벅지가 앉을 때 아주 편하게 풀써 앉을 수가 있네. 안녕하세요. 입덕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반갑습니다. Welcome to ENY World. Yes.
형 왜 이렇게 귀여워? 형은 말이다. 형이 죄송합니다. 나는 도진이랑 제이키도 보고 입덕했어. 아 진짜요? 저희 랩과 정훈이의 댄스를 보고 오셨나요? 오늘 텐션 높은디? 그래요?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항상 흐에 이러면서 방송해가지고 그런가? 오늘 제가 오늘 일과는 그 뭐야 제가 드럼 배우고 있어가지고 좀 그 드럼 이제 실제 드럼 치기 전에 이제 패드로 메트로놈 켜놓고 쳐야 한단 말이에요. 똥땅똥땅 거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계속 메트로놈 틀어놓고 그냥 똥땅똥땅 똥땅똥땅 뭐 그러고 몇 시간 그러고 있다가 랩도 하다가 운동하고 밥 먹고 왔어요. 드럼 되게 의외죠. 저도 의외라고 생각해요. 운동을 하다 가야 돼. 나중에 또 켜줘. 알았어요. 운동 중요하지. 하지만 조심해서 운동해야 합니다. 다치면 안 돼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하는데 건강에 해로워지면 안 되지. 드럼 진짜 재미없다고요? 드럼 재미없다고요? 근데 이게 그럴 수 있더라고. 저는 약간 뭐라고 해야지? 그 질리는 거를 좀 금방 질려하고 막 그런 스타일 사람들은 되게 같은 거 반복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서 아직은 재밌어요. 아직은 그냥 똥땅똥땅 거리고 그냥 하다가 이제 손 꼬이고 막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짜증내고 아 이러. 추워서 운동하러 못 갔다고요? 저도 운동하러 밖에 못 나가가지고 헬스장이 열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홈 트레이닝. 운동 싫어. 저도 딱히 저도 운동 싫은데 이게 사실 근데 한동안 안 하다가 오늘 오랜만에 해가지고 또 어제부터 격상돼가지고 그냥 실내만 있으려고요. 전 절대 안 나갈 거예요. 사실 원래 평소에도 안 나가긴 하는데 안 나갈 거예요. 발칙하게 듣고 입덕했는데 왜 누군가 했더니 도진이더라. 감사합니다. 저
저 사운드 클라우드 이게노아에 치시면 좀 소소한 믹스테이프 몇 개 있거든요. 그것도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넘어와 빠른 시일 내로 올려드릴게요. 지금 과정에 약간 착오가 생겨가지고 아니 근데 금방 올릴 거예요.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금방 올릴게요. 집에 있으면 안 답답해요. 저는 천성이래 가지고 책 추천 있어? 이제 오늘 읽을 책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책 소개할 줄 알았지. 좀만 더 얘기하다가 아니, 뭐가 죄송하냐면 아니 금방 올려드린다고 진짜 거의 한 달 돼가는 거 있는 것 같은데 한 달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달 된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올린다고 했는데 아주 금방 올린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 지체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사이에 뿅뿅 만든 제 믹스테이프 하나 올리긴 했는데 그거라도 잠깐. 네. 아 그리고 조만간 넘어와도 넘어왔는데 또 올라갈 거예요. 다른 것도 올라갈 거예요. 제 거가 좀 있거든요. 항상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다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저 미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오늘 원래 보이는 방송을 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이스를 키게 된 이유가 제가 살아생전 나본 적이 없는 눈에 귀여운 친구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쉽지 않은 상황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이스로 키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랑 규현이 형이랑 목소리가 비슷하다고요? 그래요? 이렇게 짧게 말할 때 비슷한 건가? 그럴 수도 있지. 다래끼라니요. 귀여운 친구 다래끼라니. 사과 금지. 안 돼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미안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노래를 불러. 삼켜봐 원발. TMI 말했냐고요? TMI라 TMI 웬 TMI가 어렵지? 그냥 뭐 진짜 이런 게 얘기하면 되나? 오늘 양말이 검은색에 흰 줄이 있어요. 막 이런 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책 뭐 읽을 거예요? 소개 꼬고 오케이. 이제 슬슬 할 때가 됐지. 벌써 15분이 돼가고 있다고요. 방송 킨 지가. 시간 와 웜에 겁나게 빠르네. 자 오늘은 책이 미키마우스 오늘부터 멋진 인생이 시작될 거야 가 제목입니다. 미키마우스 원작이래요. 제가 근데 막 저번 시간에 읽었던 막 그런 동화책스러운 그런 우화는 아니고요. 진짜 원작이래요. 사실 제가 미키마우스가
애니메이션이 있었나? 있죠. 그 제가 근데 미키마우스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실 캐릭터는 알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지 못 봤는지 어쨌든 저에게 큰 인상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책이 뭔지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뭐 많이 하시네 이 책을. 표지 귀여운 캐릭터 그려진 거 맞아요. 약간 어, 웃고 있어요. 웃고 옆구리에 양손을 올려놨어요. 여기 귀는 검해요. 그쵸, 애니메이션 있죠. 근데 제가 그걸 보질 않았어요. 나만 몰라라뇨. 저도 몰라요. 지금 처음 읽어봐요. 하이, 어서 와요. 그래, 이 책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 정확히 말하면 설명을 읽어보자면, 이제 막 넘기면 되게 써있어요.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기차 안, 월트 디즈니의 손에서 탄생한 생쥐 캐릭터는 1928년 미키마우스라는 이름을 얻으며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의 상징적인 캐릭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분주한 몸짓으로 브라운관을 가득 채웠던 어린 시절의 친구 미키마우스가 이제 어른이 된 그때의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라고 앞에 써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또 넘기면 약간 짧은 문구로 이제 한 장 한 장 있어요. 너가 너 자신을 좋아할수록 넌 더욱 다른 이들과 같지 않아질 거야. 그러니까 저번 독후감 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야기 같은데, 자신의 존재만으로 특별하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그건 널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단다. 옆에 써있네요.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대요. 도진이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일까? 그냥 똑같아요. 똑같을걸요? 아마도. 조언책이에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잠깐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또 넘기다 보면은 뭐라고 해야 돼? 캐릭터들이 소개돼 있어요.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도날드 덕, 데이지 덕, 구피, 플루토, 이렇게 설명들이 써 있고요. 그리고 챕터가 나눠져 있어요. 나답게 산다는 것은 뭘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작은 용기와 내게 가장 솔직한 선택. 이게 둘째. 그리고 마지막 맞나? 마지막 셋째. 멋진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는 평소 같으면 그냥 첫 번째 챕터를 읽을 텐데, 오늘은 세 번째 세 번째 챕터를 읽고 싶어가지고, 네. 물론 제 마음대로입니다. 세 번째 챕터 읽을게요. 네, 세 번째 챕터 미키마우스. 멋진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잠시만요. 옮겨놓고. 오케이. 자,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세 번째 챕터. 멋진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억지로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통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자신의 생각을 왜곡하거나 감정을 속이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도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나아요. 이해하기 힘든 일에는 타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자세가 더 새롭고 좋은 것들을 만드니까요. 첫 번째 장부터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당신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존재예요. 동물이 귀엽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동물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듯 세상의 모든 대상을 두고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어떤 가치관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니까요. 세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넓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크고 복잡해요. 하늘의 태양이 지상을 골고루 비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곳도 많아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은 극히 일부라는 뜻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아요. 보편적 상식이라는 말로 세상의 일을 쉽게 규정할 수 없는 이유예요.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선택을 해봐요. 세상에는 우연히 벌어지는 일도 많고 그 중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매번 거기 휘둘려서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만 소비하게 되어버리죠. 더 이상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연이든 비합리적인 일이든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의 의지를 투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세요. 스스로 행동하는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인생이야말로 의미 있으니까요.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로 표현하세요. 주어진 일만 해도 보상은 받을 수 있어요. 상대의 말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수동적인 태도로 산다고 해도 당장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내 생각과 의지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는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표현하며 사세요. 자신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상대에게 이야기해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오늘이 달라질 거예요. 끝까지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봐요.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노력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벽에 부딪히며 금방 포기할 어중간한 마음이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답니다. 나의 시간과 노력, 열정을 담은 도전을 할 때는 결과가 어떻든 끝까지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해보세요. 분명 좋은 날이 시작될 거예요. 나에게 조금 더 집중해보세요. 진정한 사랑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의 성장과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성장하는 데 집중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누구도 사랑하기 어렵죠. 지금 이 순간 먼저 나부터 사랑하세요. 나부터 사랑하는 게 진짜 이게 엄청 중요하긴 한가 봐요. 거의 제가 읽은 모든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이. 지금의 행운을 충분히 누리세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쁨을 만끽하기보다는 곧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을 다 써버렸다고 말이죠. 행운은 정해진 양이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일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다시 찾아올 행운을 기다리며 지금의 행운을 충분히 누리세요.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세요. 살다 보면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자주 마주합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었는데 정작 알맹이는 볼품없어 실망할 때도 있고 외면이 초라하다고 내면까지 그럴 것이라고 오해받을 때도 있죠. 내가 잘했든 못했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이 되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마주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게 진짜 지금 이 내용이 진짜 중요하고 좋은 건데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노력하다 보면은 이것에 가까운 사람이 되겠죠. 나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시작이에요. 보통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기도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진짜 내 모습은 어쩌면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깊숙이 가려져 있는 진정한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삶은 분명 더 즐거워질 거예요.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요. 살다 보면 꼭 잡고 싶은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놓치면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슬픔과 기쁨이 그렇듯 인생의 기회도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자책하는 대신 그 선택을 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기회의 순간이 찾아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됩니다. 이게 약간 공감이 되는 게 또 그래요. 제가 운동을 했었잖아요. 선수 생활을 했었잖아요. 짧게나마 하다가 이제 포기해가지고 그래도 막 이제 스포츠 경기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운동을 계속 했으면은 막 이런 후회 같은 거를 막 과거 돌아보고 막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그 선택을 했기에 지금 내가 있는 거야 라고 해도 사실 그 상황에서는 너무 뭐라고 해야지? 답답해요. 답답하고 진짜 그거는 너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 막 이럴 수 있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어쨌든 저한테는 다시 기회가 왔었고 음악이라는 기회가 왔었고 그래서 그때처럼 후회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제 나름의 열심히 했고 그 선택을 빠릿빠릿하게 잘 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올 수 있던 건데 아무튼 선택의 순간은 또 오기 때문에 그때를 맞이할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나에 대한 믿음이 나를 더 단단하게 해줘요. 혹시 자신의 상식만이 다 정답이라고 믿고 있나요? 고정관념에 물들어 남이 뭐라고 하든 듣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아직 해본 적 없는 일에 도전하려면 남의 말이 아닌 자신을 굳게 믿고 사랑해야 해요. 바뀌지 않는 상식에 얽매이지 말고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엇이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견고해진 나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했던 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른 선택이 남들과 다른 길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오히려 새로운 길이 생겼다는 것을 기뻐할 일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일반적인 생각과 관습에 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변하지 않는 진실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은 계기만 있으면 움직이기 시작해요. 절대 움직일 리 없다고 생각했던 커다란 바위도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예상치 못한 곳으로 떠밀려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래된 가치관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자유롭게 일상의 변화를 불러오세요. 아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의문을 품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증명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잘 알아보면 그런 상식들 중에는 진실이 아닌 것들도 있을 거예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보일 거예요. 약간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말 중에 그게 있거든요. 여기서 배웠던 게, 회사에 들어오고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라 라는 걸 배웠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빛날 수 있는 선택을 하세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에요.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도망치거나 타협하려고 한다면 그 무엇도 얻기 어렵습니다. 안 되면 그만두자. 불리해지면 내 의견은 적자. 라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취소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지 마세요. 지금은 희미해 보여도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빛을 품고 있어요.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생각만으로도 인생의 선택지는 무한해진답니다. 위기는 분명 성장의 기회가 될 거예요. 살아가면서 숱한 위기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당황한 모습으로 허둥거리다 보면 상황에 끌려가고 말아요. 그런 때에는 이 위기를 이겨내면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그러면 마음도 훨씬 더 가볍고 차분해질 거예요. 그게 있어요. 위기가 이제 한자로 위기의 위자고 기회의 기자래요. 진짜 그냥 이 말의 뜻 자체가 진짜 위기랑 기회는 함께 공존하는 것 같아요. 기회가 있기에 위기가 있는 거고, 위기가 있기에 기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 이게 좀 더 자세히 내다보면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나의 부족함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맡고 싶고 큰 명성을 얻고 싶어서 나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하기 바쁘죠. 겉모습은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속은 빈 껍데기일 뿐인데 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더라도 내 실력과 능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세요. 그런 후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마주하라는 말이죠.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서 꼭 진실인 것은 아니에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세상과 똑바로 마주하지 않는 이들의 말도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과 세상에 애정을 가지고 진실되게 바라보는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은 나부터 세상을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태도를 가지세요. 내 손으로 얻은 행복이 의미 있어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나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거나 편한 길로 가고자 하면 그 열쇠를 손에 넣기 어렵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순조롭게 흘러가는 인생도 물론 있지만 그것이 진짜 행복을 느끼게 해주진 못합니다. 나의 행복은 내 힘으로만 붙잡을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자신을 믿어보세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았나요? 결과가 좋지 않았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의 절반도 해내지 못해 기운이 빠졌나요? 그렇다고 자신을 탓하지는 마세요.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어요. 한 번만 더 자신을 믿고 도전해보세요. 인생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재미없어져요. 세상의 모든 불행을 떠안은 얼굴로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운이 나빠서 불평할 만한 일들만 겪었던 걸까요? 어쩌면 그에게도 자신도 모르게 웃음 지었던 즐거운 순간들이 셀 수 없이 많았을 거예요. 다만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요즘 얼굴이 찌푸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즐거운 일을 떠올려 보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에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지금 긴장한 게 아니라 제가 원래 발음이 안 좋아요. 잘 꼬여요. 혀가 엄청 짧아가지고 제가 지금 많이 나아진 편인데 많이 나아지고 랩하고 있는데 어떻게 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여유를 마음에 만들어 두세요. 고민에 빠진 친구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친구가 기운을 차릴 때까지 잠시 쉬게 해주면 어떨까요? 예민해진 친구가 내 마음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가 나에게 한 일은 이해해줄게. 하지만 네가 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너에게 달려있어. 항상 최고 속도로 달릴 수는 없어요. 요즘은 빠르고 효율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일할 때도 불필요한 시간은 줄이고 사람들의 시간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 주목받고요. 하지만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직선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금방 지쳐버릴 거예요. 때로는 효율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가뿐한 마음 덕분에 오히려 일의 능률이 오를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세요. 망설임 없이 그 길이 옳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않을 굳은 신념이 있는 거니까요. 자신을 믿고 그 누구의 길도 아닌 자신만의 길을 걸어 나가세요. 이런 결심이 당신의 믿음을 단단하게 할 거예요. 완벽한 불행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최악의 상황이라도 언제나 희망의 불씨는 남아있어요.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는 완벽한 불행은 없기 때문이죠. 또한 불행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울감에 빠져 울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툭툭 털고 일어나 한 걸음 내디뎌 보면 희망의 빛이 보일 거예요. 자신의 가능성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커요. 내가 가진 가능성은 무한해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의 나로 안주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순간이 곧 올 거예요. 그 순간 느낀 기쁨은 새로운 일을 위한 디딤돌이 된답니다. 실패도 성공도 내 인생의 한 페이지예요. 스스로의 결정과 행동에 낳은 모든 것들을 바람에 맞춰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요. 실패도 성공도 내 인생을 장식하는 한 페이지라 생각하며 삶을 즐기세요. 이런 삶의 자세는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으로, 두려움에 머뭇거리는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직접 행동하세요. 손에 넣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작은 계획이라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돈과 시간이 없어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라며 반성하고 있진 않나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는 알아서 찾아오지 않아요. 먼저 목표에 닿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필요하면 시행착오를 직접 겪으며 공부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 경험이 당신이 꿈꾸는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거예요. 따뜻한 마음과 단단한 삶의 태도. 언제나 어제의 자신을 뛰어넘으며 사는 사람은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견고하고 강인합니다. 그러나 이미 강인함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제 힘을 빼고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세요. 강한 사람의 부드러운 태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아니? 이럴 수가. 챕터 3가 끝났어요. 이럴 수가.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지. 그럼 쉬었다가 한 챕터 더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좋은 문구를 하나 찾았어요. 웃음은 시간을 초월하고 상상력은 나이가 없다. 그리고 꿈은 영원하다. 아름다운 말이군요. 쉬었다가 다른 챕터 읽어볼게요. 뭐하지? 책 제목이요? 무슨 책 읽고 있냐고요? 미키마우스 오늘부터 멋진 인생이 시작될 거야 라는 책이에요. 내일 시험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가세요. 가서 복습 마무리 잘하고 일찍 자서 아주 건강하고 상질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세요. 아무튼 제가 이거 근데 말한 적이 없었나요? 제가 혀가 진짜 짧거든요. 혀가 짧아가지고 처음에 랩할 때 좀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도 좀 고생하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근데 연습 안 하면은, 그러니까 연습 안 하는 발음이 있으면은 그거 다시 되찾는데 또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되게 진짜 외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혀가 짧을걸요. 제가 혀를 내밀어 보라는 사람들 중에서 거짓말 치지 말란 사람이 없어요. 이건 진짜 아니다. 진짜 뭐라고 하지? 진짜 과장하지 말고 똑바로 내밀어 봐, 혀를. 근데 진짜 혀가 그 진짜 막 혀 긴 사람들은 진짜 턱까지 내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이 턱이랑 입술 사이에 그 들어가는 부분 알죠? 여기 중앙에도 안 닿아요. 위로 올리려고 하면은 막 코에 닿는 사람도 있는데 되게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인중에 닿기도 힘들어요. 닿지를 않아요. 혀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짧아요. 아랫입술을 감쌀 수는 있는데 그리고 더 안 내려가요. 나중에 보이는 방송 키면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좀 이 모양이 좀 추할 수도 있어가지고. 시옷 발음이 뭐라고 해야지? 근데 물론 저도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지?
TH 발음이라고 하죠, 그걸. 그게 있긴 했는데, 근데 막 이제 TV에서 보는 막 혀 짧은 사람들이 내시는 그런 발음은 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짧아가지고. 근데 이거 덕분에 빠른 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제가 또 말을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하지만 랩할 때는 또 막 미친 듯이 하잖아요. 딴 사람이 돼가지고 그때만큼 랩할 때 이제 항상 사람들이 했던 말이 너는 딕션이 좋아야 돼. 넌 딕션이 좋아야 돼. 넌 발음이 좋아야 돼. 막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발음에 강세를 넣어가지고 많이 했더니 그냥 뭐 지금 자연스럽게 발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 방금 책 읽거나 이럴 때도 막 꼬이는데 볼펜 물고 연습하는 거요? 그게 효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해봤거든요, 저도. 그것도 해봤는데, 아니, 저는, 이게, 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침이 자꾸 새가지고,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씨, 뭐, 이런 거 안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야 할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연습했었지? 그냥 항상 강세를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일상 발음은 제 알바가 아니었어가지고 랩만 알아들으면 되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냥 랩만 녹음하면서 여기 발음이 안 들리는데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말하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 강세 넣는 게 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 뭐라고 해야지? 맞아, 사투리. 사람들이 사투리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부턴가 약간 변화가 있었어요. 넌 되게 지방 사람 같지 않다. 막, 뭐 그랬었는데, 근데 언젠가부터, 너 사투리 쓰는데? 이 강세를 넣다 보니까 점점 심해졌나 봐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것도 발음 교정이라고 하나? 발음 연습? 연습할 때는 그냥 강세 넣어서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막 그러다 보면은 저보고 욕하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욕은 아니었었고. 지금은 꽤 괜찮은 발음이죠, 지금은. 발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사투리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난 뭐가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근데 저는 사투리보다는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웅얼웅얼거리는 거. 약간 와, 내가 언제 하지 그거를? 지금도 웅얼거리는 건가? 사투리 쓰는 거 듣고 싶다고요? 근데 제가 사투리를 뭘 쓰는지도 몰라요. 사투리 안 쓰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한창 학원 다닐 때 집에 전화 왔을 때 전화할 때 사투리 쓴다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얘기하다가 또 시간이 가는데 다른 챕터.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갔는데? 다른 챕터 한번 그래도 읽기로 하긴 했으니까 그냥 몇 장 읽어보고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챕터 읽어야겠다. 역주행 가죠 그냥. 약간 이런 책은 굳이 순서대로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나는 내 생각. 뭐 어쨌든 두 번째 챕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챕터는 작은 용기와 내게 가장 솔직한 선택입니다. 스타트. 마음을 열면 또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도돌이표를 찍는 기분인가요? 그럴 때는 상대를 대하는 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들여다보세요. 혹시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놓고 그 사이로 곁눈질만 하는 것은 아닌가요? 나에 대한 믿음과 상대를 향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마음을 열려고 노력해보세요.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거예요. 마음을 열면 품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될 거고요. 이런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유는 상황이 아닌 마음에 달려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를 갉아먹는 것 같나요? 그것만 없애면 자유를 얻고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자유를 찾을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나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일을 마주하며 나아가다 보면 비로소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타인에게 나의 삶을 맡기지 마세요. 어떤 길로 가든 주체적으로 행동하세요. 다른 사람의 말에 기대어 선택한 뒤 그 책임을 미루지 마세요. 그건 타인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생각해 행동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때 더 재미있는 인생이 펼쳐질 거예요. 좀 더 성장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져 보세요.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나요? 그저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마음을 똑바로 들여다보세요. 만약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스스로에게 좀 더 엄격해져 보세요. 제가 음악 만들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막 믹스테이프 작게 나와 보면은 믹스테이프 녹음할 때도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할 때 한 번 더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녹음하는 게 오래 걸려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관념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용기 있고 친절하며 진실한, 그러나 겉으로 보고 대충 흉내낸다고 해서 알맹이가 금세 변하는 것은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지금보다 더 멋진 삶을 살고 싶다는 의지가 당신을 지금보다 더 멋진 인생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의지가 모든 일의 첫걸음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멋진을 만으로 읽지? 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이제 막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린다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솔직하게 마주해야 해요. 나의 눈으로 세상을 처음 바라보듯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천천히 느껴보세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이 길에는 앞으로 꽃 피울 씨앗들이 심어져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은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아요. 간혹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은 계속 고민해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생각이 정처 없이 막연한 불안 속을 헤맬 뿐이죠. 그렇게 가짜 불안과 가짜 안심의 사이에서 불안한 마음만 커지고 나죠. 실체 없는 불안감에 방황하는 마음을 땅으로 끌어내리세요. 안 되는 일로 너무 오래 고민하기보다 일단 어떻게든 부딪혀보세요.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새로 시작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설 때 관계의 깊이도 깊어져요. 사람들은 무심결에 좋아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의 의견에 무게를 둡니다. 그들이 많은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거예요. 그저 그 사람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는 다른 독립된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서로 성장하여 같은 높이에서 마주설 때 소중한 관계가 더욱 다채로워지고 깊어질 거예요. 인생이 사막처럼 삭막하고 무미건조한 것 같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보면 종종 자신이 감내해야 할 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까지 힘겹게 짊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인내심이 강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쉽게 받아듭니다. 그 짐이 나를 너무 지치게 한다면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홀가분하게 자신만을 위한 길을 걸어가요. 나의 짐이 아닌 것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오늘을 살다 보면 어디인가 도착할 거예요. 삶이란 다양한 상황,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부딪혀보는 일의 반복입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정답일 뿐이죠. 나에게도 정답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어요. 내가 걸어갈 길은 스스로 찾아보세요. 가끔은 길을 잘못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길을 잃어봐야 비로소 진실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상식이라는 말에 주눅들지 않아야 인생이 더 가벼워져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참견쟁이들이 많아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희망사항을 말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며 나를 제어하려고 하죠.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를 빼앗긴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나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타인의 가치관이나 상식이라는 말에 매여 있으면 자신이 속박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그저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다고 느끼며 이유 없는 괴로움에 시달리며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나를 구속하는 타인의 말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에게 중요한 가치를 찾는 것이 인생을 좀 더 멋지게 만들어줄 거예요. 나와의 이별을 통해 새로운 나를 만나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따르지요. 마찬가지로 나만의 가치관을 만드는 일에도 큰 괴로움이 따를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낡은 관념을 벗은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어요. 감춰진 나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보세요. 미켈란젤로는 말했습니다. 나는 대리석 안에서 천사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깎아냈다. 가장 이상적인 내 모습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싶다는 강박과 정형화된 아름다움에 갇힌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 각자가 원하는 삶의 방식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요. 좋아하는 것 앞에서는 솔직해져도 괜찮아요. 정말 좋아하는 일 앞에서 타인의 시선에 방해받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취향과 비교해보니 왠지 나의 취향이 부끄럽게 느껴지나요? 그렇다고 해서 괜히 다른 것을 좋아한다고 꾸며내봤자 가짜일 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내 존재감도 더욱 또렷해질 거예요. 좋아하는 것 앞에서는 솔직해져야죠. 그러다가 놓치면 많이 슬프니까 미련남고. 그래서 저는 랩할 때는 아주 솔직하게 랩하는 타입이죠. 점점 더 솔직해질 것 같긴 한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는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양심을 따르는 일이에요. 양심을 지키는 일은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과 같아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렇기에 그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빛난답니다. 신념이 가진 행동은 별빛과 같아요.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닌 나의 신념과 의지에 따라 한 행동은 오랫동안 별빛처럼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는 별빛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지만 그 빛이 어느새 눈동자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것처럼요. 별빛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두는 것처럼 당신이 남긴 별빛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고 여전히 밝게 빛날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다 보면 인생은 더 높은 곳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과거를 뛰어넘은 현재에도 지금 이 순간을 뛰어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이죠. 그것은 마치 아득히 먼 곳으로 이어지는 계단과도 같아요. 지금 발을 붙이고 있는 그 계단도 가장 높은 곳이 아닌 한 계단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일 거예요.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때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좌우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나를 고독하게 만들지도 모르지만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이 무엇인지,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눈을 갖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당신의 인생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테니까요. 여기까지. 마지막이요. 전 사람을 진짜 잘 믿긴 해요. 사람을 엄청 잘 믿어요. 책 읽는 건 여기까지. 근데 사람을 엄청 잘 믿어가지고 별의별 사람들 만나면서 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래도 뭔가 변화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도진나 레이즈도 믿지? 당연하죠. 당연히 레이즈 믿지. 책 산 거예요? 아, 지금 이 책은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받아서 제 방에 있는 거 가져왔어요. 하이, 헬로, 안녕하세요. How are you? Yes, good.
말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고민 상담 부탁드려요. 갑자기 고민 상담 시작인가? 말이 많아서 고민이라고요? 제, 근데 제가, 어, 글쎄요. 저는 말이 너무 없어서 고민인데. 음, 글쎄요. 어, 어, 음, 어, 어렵다. 와, 이거 어려운데? 내가 진짜 많은 고민 상담 해봤지만 이건 좀 어려운데? 말이 많아서 고민. 글쎄요. 저는 말 많은 사람들 사이에 많이 있어봐가지고 저는 듣는 걸 되게 잘해가지고 그냥 그저 듣기만 해서 잘 모르겠네요. 아, 막 근질근질거리는 막 그런 건가? 그러면 말하기 전에 딱 말하려는 거를 생각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약해서 말하면은 좀 뭐 적당히 줄지 않을까요? 저는 너무 함축적으로 얘기해서 풀어내야 해가지고 그게 문제인 건데. 네, 화이팅. 함축적으로 말할 때 다 알아들어주는 친구 있으면 되게 좋지 않아? 맞아요. 편하죠. 되게 편하죠. 근데 그 편한 편한 친구 옆에만 있으면은 이제 세상이랑 소통을 못해요. 그런 사람 있나요? 일단 음 일단 먼저 규현이 형은 진짜 못 알아듣고요. 그게 뭔 말이야? 이러고. 하민이는 어느 정도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약간 감으로 알아들어요. 정확성이 좀 떨어지고 약간 의외로 이게 혁이가 되게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는 거죠? 맞아. 혁이가 되게 잘 알아들어요. 아, 진우도 은근히 잘 알아들어요. 왜 정확성에서 터지는 거지? 이게 터지네. 주저방 이벤트 그 이벤트 시작했지. 저는 어, 저는 그 주저 이벤트 몰아서 보려고요. 다음에 뭐가 올라올까 이렇게 기다리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저 그래서 웹툰도 보면은 새로운 거 좀 재밌어 보이는 거 나오면은 좀 쌓아놨다가 봐요. 정주행하는 거 좋아하고. 인생 조언담 인생 조언담이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 거지? 인생 조언담? 인생에 대해 근데 제가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인생 조언이라 음 어렵네. 어떻게 하지? 제가 항상 하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게 인생 조언담인가? 웹툰 추천?
어, 웹툰 추천. 제가 최근에 되게 귀여운 걸 찾았어요, 웹툰을. 아직 한 7, 8화밖에 안 나오긴 했는데, 그, 이제, 그, 무슨 요일이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 웹툰 중에, 제목 뭐였지? 호랑이 들어와요인가? 약간 그런, 그냥 호랑이 제목이 있어요. 호랑이 들어와요. 막 그런 제목이 있어요. 되게 귀엽더라고요. 아니, 호랑이가 너무 귀여워. 그래서 고양이가 키우고 싶어졌어. 진짜 갑자기. 근데 호랑이요. 왜 이렇게 띠용 하시지? 숙소 썰이요? 숙소 이야기? 에피소드? 청소는 잘하고 있고요. 청소기 열심히 돌리고 있고요. 숙소, 뭐 없는데? 뭐 없는데, 진짜. 그냥 들어가면 씻고, 자고. 숙소라. 음, 진짜 별일 없어요. 아니, 내가 진짜 뭐라도 떠올릴 텐데, 음, 한번 옷걸이를 정리했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러뜨린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옷걸이 낭비를 좀 한 일이 있었어요. 밥 먹었어요. 되게 다양한 종류로 열심히 찝어 먹었어요. 호랑이 들어와요. 맞는 것 같아요. 옷걸이 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해서 제가 아, 이제 바지를 막 트레이닝 바지 같은 거를 이제 걸어두기 애매해서 잘 개가지고 서랍에 넣거든요. 막 그렇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원래 걸어놓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옷걸이 정리하는데 원래 있던 거에서 음, 막 하다가 막 뿌득뿌득 소리 나면서 몸에 아니 몇 개를 부러뜨린 건지. 나 딸기 언제 먹어? 나가질 않으니까 딸기를 못 먹잖아. 근데 밖에 나가도 나갈 때면 주변에 파는 데가 없어요. 엄마가? 엄마, 그러게요. 제가 전화해서 엄마나 딸기 하면 보내주지 않을까요? 그럼 엄마가 딸기 먹고 싶어? 이러면. 근데 그러면 엄마로 딸기 사러 나가야 하잖아. 안 돼. 요즘 같은 시기에. 오호, 인터넷 주문. 오, 역시 세상이 좋아. 그러면은 택배 기사님도 밖에 돌아다니셔야 하잖아. 다 집에 있어. 다 집에 들어가. 나가지 마. 절대 이불에 있어.
요즘 근황, 요즘 근황. 일단 아까 말했던 오늘 일단 좀 뭐야 그래 우리 지각생들을 위해서 음 오늘 일상 오늘 일상이 어 뭐부터 했더라? 아 맞아 드럼을 배우고 있어가지고 그 드럼 실제 드럼 말고 패드를 똥땅거려 해가지고 그거 한 2시간 정도 똥땅똥땅 거리다가 어... 그... 잠깐 뇌정지 왔어. 어. 아 그렇죠. 랩하다가 운동하다가 뚜시뚜시 하다가 밥 먹고 방송 키러 왔어요. 역시 드럼에 놀라시는군. 근데 오늘 운동을 사실 제가 요즘 안 하다가 오랜만에 했거든요. 헬스장 닫아가지고 막 이런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 계속 홈트 하다가 오늘 하체 했는데 아주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럼 치려면 손발 따로 움직였는데 저는 멀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막 몸을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그래 따로 막 분리해서 움직였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저같이 멀티 안 되는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운 악기예요. 근데 재밌어요. 똥당똥당 똥당똥당. 아 이거 성공하면 이제 사인하면서 말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제가 쓰면서 이 쓰고 있는 거를 말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다른 얘기를 못 해요. 쓰고 있으면 그 쓰고 있는 걸 옛날에 이제 게임할 때도 이 채팅할 때 쓰면 쓰면서 말할 수는 있었는데 다른 얘기는 못 했어. 그 전에 민트색 니트 입고 거울 사진 찍은 적 있잖아요. 그게 이제 드럼 패드 치고 있는 거 연습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똥땅똥땅 이러고 있었던 것 같은데 멘트로. 아무튼 그러고 있었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일상에서 똥땅거림이 하나 추가돼가지고 아주 새로운 삶을 또 살고 있죠. 난 그 사진 보고 이제 저거 뭔가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줄 줄 알았는데 어, 아무도 없더라고. 믹테는 맞아. 근황 얘기하다가 믹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믹스테이프는 이제 저 뭐야 어, 그, 나 왜 말을 못하냐, 갑자기?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 지금. 네, 믹스테이프는 또 이제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드는 척 올릴 거예요, 지금. 아마 조만간 올라갈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해놓고 잘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그 아직 못 들으신 분은 그 너머와 같은 경우는 아까, 아까 메이즈들한테 이것 때문에 사과 방송했다가 아주 크게 혼나버렸어. 사과 금지. 차라리 노래를 불러. 이런. 약간
과정에 착오가 생겨가지고. 근데 진짜 이번에 진짜 금방 올랐고요. 금방 올릴게요. 진짜. 난 지금 또 죄송합니다 하려다가 또 사과 금지. 그러니까 뭐 나중에 플래넷 나중에 또 그걸로 방송하는 시간 가지게 되긴 할 텐데, 일단 뭐 그래도 궁금하실 분이 계실 테니까 미리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목은 이제 들으셨다시피 아시겠지만 계획표라는 그 키워드가 있어서 플랜으로 맞춰서 했고요. 그리고 플래넷은 그 부제로 써있는 플래넷은 행성이잖아요. 이게 또 좀 확장 해석하면은 이게 환경이나 막 이런 뭐 자연 막 거기서는 이제 세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환경이라고 하고 내 세상, 이런 의미로 써놨어요. 업로드하는지 30분 전에 정했고요. 그건 사실 제가 제목을 나중에 쓰는 편이라서 제목을 안 정해놔요. 플래넷으로 읽어야 하나요? 플래넷으로 읽어야 하나요? 그냥 둘 다 맞는 거라서. 근데 사실 그냥 계획표라고 해야 돼요. 처음에 가제로 해놨을 때는 계획표로 해가지고, 영어 울렁증이 있으시다면 계획표라고 하셔도 됩니다. I'm not kidding. I like you. Thank you. Thank you. 아무튼 조만간 또 소통 방송 겸 믹스테이프 해석 방송 트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못 들으신 분들에게 암묵적인 사과와 함께 말씀드리거든. 제가 지금 원래 사실 저번 시간에 보이는 방송을 키기로 했었는데 켜지 못한 이유가, 제 눈에 아주 귀여운 친구가 하나 깜짝 방문해줘가지고, 와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이건 진짜 웨이즈들에게 진짜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계약해야겠다. 다래끼라뇨. 귀여운 친구.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친구예요 지금. 귀여운 친구. 근데 금방 갈 거예요. 이거 금방 보내줄 거예요. 좀 바쁘니까 나중에, 그냥 사라져. 이별 통보해야 돼. 알렉스. 일등 성적표 들고 팬사인회 가는 그날까지 난 바쁘게 살게. 너무, 그러면 제가 아주 신랄하게 축하해드릴게요. 뭐라고? 1등 성적표라고?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알렉스야. 위시 가사요? 그거 이제 원래 플래넷이랑 같이 그 해석 타임 가려고 했는데 어 음,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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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로 썼듯이 이제 나는 씨앗이다 하고 가사를 좀 켜야겠는데. 아무튼 근데 씨앗을 연상케 하게 되지 않아요? 아닌가? 연상시키지 못했다면 나의 실패야. 다음에 한꺼번에 할게요. 하하. 음, 어, 댐브, 댐브 기대하면서 댐브라 하면 웨이의 댐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림 그리는 취미요. 하이 하이 하이. 그림 그리는 취미요. 전 없어요. 가끔 이제 진짜 가끔 심심하면 캐치마인드라는 그 모식이 있는데 그냥 그림 그리는 게임이 있는데 그냥 그거 친구가 하자고 하면 같이 하고 잠깐. 딱히 그리는 취미는 없어요. Can I recommend a book? Yes, yes. 제일 자신 있는 그림이요? 저는 제일 자신 있는 그림? 저 구름이요. 구름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뭉뚱그리게. 뭉뚱그리게. 뭐야? 수박, say hi. 딸기 잘 그린다고요? 그거 당근 아니에요? 아, 그 거북이 그린 거요? 그거 보고 따라 그린 거라서 사실 따라 그려가지고 보고 그리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충 비슷하게는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캐치마인드 하면 구지하서 설명 시작. 맞아요. 근데 다 그렇게 하시던데요? 그냥 일단 뭐 주제 받으면은 바로 숫자 쓰고 동그라미 딱 치고 이거 네 글자임 하면서 그리기 시작하고 진짜 너무 어이없는 뭐라고 해야지? 어이없는 주제가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려 싶은 거 있잖아요. 막 내가 기억 남는 게 기와장이었어. 아니,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기와장이. 근데 막상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추지를 못해요. 그냥 기와장 하면은 이제 기와집 해가지고 네모나게 네모 종종종종 그려놓으면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있어요. 그걸 또 맞춰요. 그걸 또 맞춘 사람이 있어. 좌총용 500호가 뭐야 그게. 그 형체가 가면 갈수록 흐물해지. 맞아요. 내가 뭘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게 또 펜이 아니라 손으로 그리고 있어가지고 와 이거 끝말잇기 게임. 제가 은근히 소소한 게임도 좀 해가지고 끝말잇기 게임이 있거든요. 끝말잇기 게임에서 이게 모바일이 아니라 컴퓨터라는 게임인데 되게 막 재밌어요. 재밌어요. 끝말잇기 게임도 막 되게 긴 글자를 가지고 무슨 막 막 기차역 이름 긴 거 막 있잖아요. 막 그런 것도 포함되고 막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이거 되고 막 그리고 막 캐릭터 같은 것도 되고 유명인 이름도 되고 그래가지고 되게 소소한 재미를 느끼는 게임도 있어요. 팥붕이야 슈붕이야. 저는 팥붕이요. 제가 제가 슈크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어디부터 먹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입이 가는 대로. 하이. 붕어빵 붕어 올해는 붕어빵을 본 적이 없는데. 풀빵이 뭐예요? 풀빵이 뭐지? 어학연수 가서 독수리 영어로 기억 안 나서 혼자 계속 뭘 홀린 듯이 독수리 그러고 있었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는데 막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와우 흠 야스. 규현이 형 잘 사 먹었다고요? 신문해 봐야겠어. 바른 대로 말해. 바른 대로 말해. 어디서 먹었어? 진실의 방으로. 혼자만 먹다니요. 규현이 형 저희한테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데. 이건 아까 저녁도 규현이 형이 사준 거예요. Have you eaten? Yes, I had it. I ate dinner. Yes. 어디서부터 먹는지 알아야 하지 해놓고 막상 먹을 땐 신나게 먹다가 다 먹고 생각나. 저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어디부터 먹은 건지가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후배 소원 오셨나요? 저는 본방사수했죠. 저는 알림 켜놓고 봤어요. 저는 그냥 작업하고 있다가 알림 또로롱 해야지. 오호 드디어 하고
그 규현이 형 명대사가 있잖아요. 분리수거. 계속 놀리고 있다고요. 와, 난 마지막 화 끌 뻔했어. 쉽지 않았어. 하지만 다 봤어요. 규현이 형 잘하던데요. 연기 잘하던데요. 약간 무뚝뚝한 컨셉. 그 무심한 듯한 말투. 그리고 그 연기할 때 그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연기. 와, 와우. 무심하게 방송? 무심하게요? 레이즈 상처받아요. 저 무심하면 진짜 무심해질 거걸요. 사실 무심, 내가 무심할 때가 있었나? 상처받지 않을까요? 그게 어떻든. 이제 막 하다가, 뭐야, 나 가사 해석하고 있어. 말 걸지 마. 처음 봤어요. 뭘요? 막 이제 무심한 컨셉으로 방송했는데 그거 모르고 본 사람들 막 뭐야 이 사람 좀 그런데 이러면 어떡해. I love you, I like you, thank you. 와, 어, 아주 아주 괜찮은 의견이 들어왔어. 오늘은 무심 컨셉이라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냥 제목에다가 나 삐뚤어질 거임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모티콘 해놓고 그건 그거대로 들어오기 싫겠는데. 그건 반항이래. 좀 비슷한 그 있지 않나? 반항이나 무심한 거랑 아닌가? 좀 다른가? 나한텐 무심이 반항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닌가? 거울 보고 애교 연습이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왜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 애교 거는 거잖아요. 오, 워메. 안 돼, 안 돼. 영대 하이, 하이, 하이. 약간, 약간, 무심하려면
어떻게 하지? 약간 뭔가 무심하면 텐션도 떨고 할 것 같은데 막 어, 막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말하는 뭐 이렇게 말이야. 떠오르는 대사가 없어. 음, 어떻게 하지? 그래. 이게 무심한 건가? 너의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 행복해. 와, 나 지금 무심 컨셉 해보려고 했는데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니, 이걸 또 감정표현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그러면 나, 그러면 나 터져. 약간, 그러던지 말던지 이게 무심한 거 아닌가? 아르바이트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있지만, 저도, 저도, 저도 레이즈 알바 열심히 하는 만큼, 저도 제, 뭐라고 해야지, 제 본업에 충실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둘 다 화이팅! 모두 화이팅! 잠깐만. 아니, 이게 뭐라고 웃기지? 터지면 나 바늘과 실 들고 가면 되는 거니? 아, 아플 것 같은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His name is my best rapper Dojin. Ah, yes. Yes, King. Yeah. Oh my gosh. 도진님 덕분에 수요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느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워요. 뭘 이 정도로요. 지금 1시간 40분 정도 했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건데요. 조만간 이제 플래넷 관련해서 위시 가사도 해석할 겸 저거 뭐야 그래 방송 소통 방송을 킬 테니까 그때 또 같이 얘기 많이 나눠보고요. 저는 이제 또 똥땅거리로 가야 해가지고 열심히 스틱 들고 패드를 똥땅 거려야 돼. 제가 미션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야 돼요 오늘 지금. 똥땅 하면서. 아무튼 오늘 읽은 책은 작은 용기가 필요한 당신에게 미키마우스 오늘부터 멋진 인생이 시작될 거야 미키마우스 원작 끼었고요. 이것도 정성스럽게 읽어서 독후감에 올릴 테니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올라오면 봐주시고요.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아까 보니까 시험 기간인 것 같은데 시험 화이팅 하시고 그럼 저는 이만 오늘 몇 번째죠? 6번째죠. 네, 6번째 책 읽는 거북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 독후감은 제가 여러 번 읽어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만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사옵니다. 책 읽어 끝. 안녕. 잘 자. 뿅.